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년간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운 경우, 또 하나는 불필요한 과도한 검사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비싼 검사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임원 검진 패키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500만 원짜리 검사를 받으면 암도 100%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검사는 돈만 낭비하는 검사인지,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주요 6대 암을 무료로 검사해 주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최소한의 검사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만난 박모 씨 58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년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고 금연도 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 쪽이 아프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CT를 찍어보니 췌장암이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년 검사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국가검진에는 췌장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췌장암뿐만 아니라 신장암, 담도암, 뇌종양, 혈액암 등 많은 암들이 국가검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김모 씨 42세 여성 사례였습니다. 김 씨는 국가검진에서 갑상선 검사를 받지 않아서 갑상선암을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따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암 초기였죠. 갑상선암은 20대에서 30대에도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40세 미만에서는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검진만 믿고 있으면 많은 암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검사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독이 될 수 있어요. 45세 이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후 더욱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죠. 회사에서 임원 복지로 제공하는 최고급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씨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검진센터 직원은 환한 미소로 설명했습니다. PET-CT는 몸 전체의 암을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는 최첨단 검사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받는 검사이고 200만 원짜리 검사를 무료로 받으시는 거라 정말 좋은 기회죠. 이 씨는 비싸고 좋은 검사라니 당연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PET-CT를 받기 시작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으며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좋은 검사를 받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2년 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최고급 검사를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겼지? 더 충격적인 것은 담당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4년간 받으신 PET-CT로 인한 총 방사선 노출량이 약 80mS네요. 이는 일반인이 평생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방사선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건강한 분이 매년 PET-CT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600만 원을 들여 오히려 건강을 해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45세 여성이라면 국가검진에 폭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하면 20만 원 내외로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진이 가능했을 텐데 말입니다. 52세 자영업자 박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20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은 지 2년이 지나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검진센터에서 혈액 한 방울로 5대 암을 조기 발견하는 특별 검사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어요. 검진센터 상담사는 박 씨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검사예요. 피 조금만 뽑으면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박 씨 같은 분은 당뇨도 있으시고 흡연 경력도 있으시니까 꼭 받아보세요. 15만 원이라는 검사비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니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상담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CA19-9 수치가 187로 나왔어요. 정상이 37 이하인데 5배가 넘게 넘네요. 췌장암 가능성이 높으니까 즉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셔야 해요. 박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 5년 생존율 5% 같은 무서운 내용들 뿐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3주 동안 받은 검사들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조영제를 쓴 복부 CT에서는 토할 것 같은 속 메스꺼움을 견뎌야 했고 복부 MRI는 1시간 동안 좁은 기계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 관조 영술이었는데 목구멍으로 굵은 내시경을 넣고 췌장까지 관을 삽입하는 검사였죠. 전신 마취를 했지만 깨어난 후 목이 너무 아팠어요. 검사비만 355만 원이 나왔고 회사 일도 3주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고등학생 아들은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며 밤마다 뒤척였어요. 그런데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췌장, 담도, 간 모두 아무 이상이 없었죠.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CA19-9는 감기만 걸려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예요. 건강한 사람의 10% 정도에서 가끔 높게 나와요. 애초에 증상도 없고 건강한 분이 이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허탈했습니다. 355만 원과 3주간의 고생,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었다니요. 58세 회사원 최모 씨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암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들은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며 CT 검사를 권했어요. 최 씨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1월에는 복부가 좀 더부룩하다며 A병원에서 복부 CT를 받았습니다. 조영제를 맞으며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지만 간호사가 정상 반응이에요 라고 해서 안심했어요. 3월에는 기침이 계속 나서 B병원에서 흉부 CT를 받았고 5월에는 C병원에서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복부 CT를 다시 받았습니다. 6월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배가 비틀어지듯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또 복부 CT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조영제를 사용한 CT를 4번이나 받은 셈이었죠. 당뇨가 있었지만 최 씨는 조영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응급실 CT 검사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하루에 1500ml 정도 나오던 소변이 300ml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리와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도 차기 시작했죠. 놀란 최 씨가 다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의료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8이네요. 정상의 4배가 넘어요.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심부전 같습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니요. 2주간 입원하며 투석을 받았고 치료비만 400만 원이 들었어요. 다행히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어요. 의사는 당뇨 환자는 조영제에 특히 취약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영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죠. 최 씨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해줬나라며 후회했습니다. 35세 회사원 김모 씨는 2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에 완벽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에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검진센터에서 권한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심장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었죠. 젊으시니까 심장은 당연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 전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는 직원의 권유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결혼 전 마지막 검진이니까 꼼꼼히 받자는 생각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승모판 역류가 발견되었어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으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결혼해도 되나? 나중에 임신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예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며느리는 안 된다. 나중에 아이한테 유전될 수도 있지 않나? 우리 아들이 평생 심장병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예비 신랑도 당황했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큰 갈등이 생겼어요. 김 씨는 울면서 대학병원 심장내과를 찾았습니다.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경미한 승모판 역류는 정상인의 20에서 30%에서 관찰되는 생리적 현상이에요. 전혀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제약이 없어요. 임신, 출산도 전혀 문제 없고 유전과도 무관해요.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자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양가족이 겪은 스트레스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김 씨는 괜히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아서 난리가 났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사는 PET-CT입니다. 이 검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PET-CT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량이 10에서 25mSib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드리면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무려 200배에 해당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아도 괜찮은 방사선량이 3mSib인데 PET-CT 한 번으로 그 3에서 8배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이모 씨 45세 여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어느 해부터 PET-CT까지 추가로 받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정확한 검사니까 안심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3년 연속 받으신 후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물론 PET-CT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황당한 건 검사비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하죠. 이 돈으로 정말 필요한 다른 유용한 검사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나 치매 진단에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검진 목적으로 받을 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복부 CT입니다.
복부 CT도 한번 촬영할 때 5에서 7mSv 상당한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영제입니다. 복부는 장기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조영제 없이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조영제 없이 찍는 복부 CT는 그냥 비싼 방사선 샤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영제가 문제예요. 작년에 만난 최모 씨 52세 남성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복부 불편감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복부 CT를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검사 후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들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었어요. 다행히 치료로 회복되었지만 한동안 투석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조영제는 신장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조영제 때문에 심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피 한 방울로 암을 조기 발견한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종양표지자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보는데 사용하는 검사예요. 건강한 사람에게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모 씨 48세 여성은 검진에서 CA19-9라는 췌장암 표지자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정상의 3배가 넘는 수치였죠. 정 씨는 공황 상태가 되었고 대학병원을 찾아와서 CT, MRI, 내시경까지 모든 검사를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간 것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종양표지자 수치가 높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정상으로 판정받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히려 이 검사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우고 추가 검사를 받다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하는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 두 검사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는 당뇨 혈당, 당화 혈색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기능 AST, ALT, 빌리루빈,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빈혈 혈색소, 적혈구, 염증 반응 백혈구, ESR, CR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는 신장 질환, 당뇨 합병증, 요로 감염, 혈뇨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김모 씨 44세 남성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 혈액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9.2%로 나왔어요.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몇 년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검사할 때는 반드시 8시간 금식하고 가세요. 정확한 당뇨와 고지혈증 수치를 확인하려면 필수입니다. 물은 마셔도 되지만 커피나 다른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신장, 비장 등 몸속 깊은 장기들을 방사선 노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검사입니다. 작년에 박모 씨 51세 남성은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간에 1cm 크기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추가 검사 결과 초기 간암으로 진단되었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간단한 시술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몇 년 더 늦었다면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복부 초음파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보균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권합니다. 3.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암은 의외로 젊은 나이에 많이 발견되는 암입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요즘 20대에서 30대 갑상선암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지난달에 만난 이모 씨 28세 여성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목에 뭔가 만져진다고 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더니 1.5cm 크기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길 권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목 부위에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4. 뇌 MRA 뇌동맥류를 찾는 검사입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 터지면 3명 중 2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로 조모 씨 38세 남성은 평생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뇌 MRA를 받았는데 5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어요. 당장 위험한 크기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크기가 커지면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전체 인구의 2에서 3%에서 발견되니까 30대가 되면 평생 한 번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MRA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안전한 검사이기도 하고요. 실력 좋은 병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1. 공장형 운영하는 곳은 피하세요. 너무 빨리빨리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피하세요.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 검사는 의사의 숙련도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복부 초음파를 5분 만에 끝냈는데 여기서는 20분이나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천만에요. 제대로 된 복부 초음파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려야 합니다. 간, 담낭, 췌장, 신장, 비장을 꼼꼼히 다 보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팁 2. 의료진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진 프로필을 확인해 보세요.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대학에서 수련받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의사의 실력 차이가 정말 큽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하는 검사와 경험이 적은 의사가 하는 검사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팁 3. 성수기는 피하세요. 11월에서 12월은 검진 성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검진을 미뤄두었던 사람들이 몰려서 병원이 너무 바빠져요.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자연히 검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3월에서 5월이나 9월에서 10월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에 받으시길 권합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검사가 무조건 좋은 검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검사들이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검사를 가끔 받는 것보다 기본적인 검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1. PT-CT 2. 복부 CT 3. 뇌 MRI 4. 암표지자 검사 5. 심장 초음파 필요한 검사 1. 복부 초음파 2. 갑상선 초음파 3. 뇌 MRA 4. 경동맥 초음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현명한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검사에 집중하는 거죠. 건강한 100세 시대 똑똑한 검진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건강사전이었습니다.